파트 3 공간 설계의 비밀. 그럼 이제 공간 설계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은 로케이션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생충은 좀 특이한 경우예요. 왜요? 영화의 90%가 집에서 벌어지는데 나오는 집들이 다 세트거든요. 그럼 감독님이 미리 볼 수가 없었겠네요. 감독님의 인터뷰 들어볼까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죠. 그 영화의 90%가 집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에 나온 집들이 또 다 세트예요. 그래서 실제 미리 가볼 수 없는 공간이죠. 세트가 완성돼야만 미리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내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약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부잣집을 정말 정교하게 공간을 분해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뭐 영화의 반 이상이 벌어지고 별의별 일들이 그 안에서 다 벌어지고 많은 또 비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부잣집 세트를 버추얼한 상태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미 한번 만들었어요. 그 CG팀의 그 비주얼 이펙트 컴퍼니에 부탁을 해서 우리 미술팀이 지으려고 하는 세트와 똑같이 그 안에 제가 카메라 포지션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떤 렌즈로 어떻게 해서 그 실제 그 무슨 컴퓨터 게임에서 보듯이 버추얼하게 집안을 내가 막 돌아다닐 수 있게 그리고 미리 카메라 앵글과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게 그런 버추얼한 그 부잣집의 세트를 하나 저의 컴퓨터에 이제 세팅을 했죠. 와, 완전 첨단 기술이네요. 마치 게임처럼 가상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앵글로 찍을지 미리 다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교한 공간 연출이 가능했구나. 파트 4 스토리보드의 중요성. 봉준호 감독의 또 다른 특징이 스토리보드예요. 그림 그리시는 거요? 전체 장면의 90% 이상을 감독님이 직접 사전에 스케치합니다. 90%요? 거의 다네요. 제가 좀 불안증이 많아요. 그 신경정신과 찾아가면 의사 선생이 항상 하는 말이 불안하고 집착 이게 되게 강하다고. 약을 좀 먹어보겠어요? 뭐 이런 많이 권하죠. 스토리보드를 미리 이렇게 혼자서 쫙 다 정리를 하면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해져요. 근데 스토리보드 없이 현장에 가면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슨 그런 속옷만 입고 무슨 광장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려요. 근데 사실 안 그려도 돼요. 스토리보드 없이 영화를 또 뭐 걸작을 찢는 감독님들도 되게 많아요. 스필버그도 스토리보드를 거의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촬영 감독님이나 스태프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거 갖고 이제 정확히 머릿속에 다 같이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공유하고 또 스토리보드대로 거의 다 그대로 찍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래서 기능적으로 좋은 면이 있고 이제 제가 커버리지를 안 찍어요. 그래서 배우들도 같은 연기 두 번 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편집된 상태에서 그냥 현장에 나가죠. 완전히 계획된 상태로 촬영에 들어가는 거네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맞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파트 5 시나리오 작업 과정. 시나리오 작업은 어떻게 하셨는지 감독님의 인터뷰 들어볼까요? 머리 속에 그 아이디어를 넣어놓은 채로 이제 스노피어서도 완성하고 옥자도 찍으면서 계속 그거를 숙성시키고 그때그때 메모들을 계속 뭐 태블릿이나 작은 공책 같은데 적어놓죠. 그래서 생활하면서 사이사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누적이 되죠. 실제 이제 키보드를 두들기면서 쓴 거는 한 넉 달 정도예요. 근데 딱 그건 있어요. 2017년 8월 며칠이더라? 8월 7일이라고 하죠. 뭐 8월 7일이라 치고 어쨌든 그 되게 기쁜 날이 있었어요. 그날 그 차를 타고 그 어떤 배우 가족과 식사를 하러 가다가 레아형 가족하고 밥 먹으러 가다가 그 차에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벨롭하는 4년간 영화의 후반부가 이렇게 결정된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식구가 하나씩 부잣집에 침투하는 것까지는 잘 정리돼 있었는데 그 후반부가 계속 애매했었는데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는 그날 그 집에 지하 벙커가 있다면
거기 그 원래 가정부가 숨겨놓은 남편이 있다. 그게 한꺼번에 쫙 다 나온 거예요. 그날 하루에. 그래서 후반부의 모든 구조와 영화의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하루에 쫙 그 풀린 어떤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7년 고민이 하루에 해결된 거네요.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네요. 3부 배우들의 앙상블 연기. 파트 1 SAG 앙상블 캐스트상 수상. 자, 이제 배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앙상블 연기 진짜 대박이었잖아요. 2020년 1월 19일 미국 영화배우조합 시상식 약자로 SAG 어워즈에서 앙상블 캐스트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경쟁작들을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봄버맨. 우와, 쟁쟁하네요. 다 아는 영화들이잖아요. 이들을 제압하고 받은 겁니다. SAG 최고 영예이자 실질적인 작품상에 해당해요. 외국 영화가 받은 건 처음이라고요? 맞습니다. 21년 전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외국어 영화 최초로 앙상블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못했어요. 그럼 기생충이 최초네요. 맞아요. CNN은 역사적 포문을 여는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죠. 송강호,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이선균 등이 무대에 올라 공동 수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뭔데요? LA타임스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생충은 오스카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러나 뛰어난 배우들은 아무도 오스카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아, 개인상은 못 받았구나. 계속 읽어볼게요. 배우들의 매끄러운 앙상블 연기 때문에 누구도 눈에 띄지 못했다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건 완전히 거짓이며 추악한 주장이다. 강하게 비판하네요. 이는 아시아 배우들에 대한 차별을 연구하는 것에 가깝다. 오스카 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사 후반부에는 각 배우들의 연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파트 2 배우들의 준비 과정, 그럼 배우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궁금해요. 송강호 배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주 훌륭한 배우들인데 첫 작업이라 처음엔 서먹서먹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 잔씩 했지요. 술을 함께 하다 보니까 아주 친하게 됐어요. 좋은 연기란 뭔가 작게 뒤에 있을 때 오히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더 좋아진 측면이 있어요. 앙상블의 중요성을 아는 거네요.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은 송강호 같은 대배우가 작품 전체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괴물, 설국열차 같은. 맞아요. 그런데 기생충은 달랐죠. 송강호 배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크게 열심히 연기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 개인상을 못 받았구나. 개개인의 아우라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영화의 완성도를 높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정 배우에게 기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만든 작품이에요. 파트 3 봉준호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역시 봉준호 감독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배우들이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이정은 배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창의성을 굉장히 높여주시죠. 항상 유머러스하고 분위기를 메이크하고 무겁지 않고 늘 일관된 톤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송강호 배우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감독. 그게 봉준호예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연기가 나온 거구나. 이런 훌륭한 연기 뒤에는 다시 한번 봉준호라는 커다란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파트 4 주요 배우들의 연기 분석. 각 배우들의 연기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좋아요. 먼저 송강호 배우. 기택 역할이죠. 아버지 역할, 무기력한 가장에서 분노하는 인간으로의 변화를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상은 못했지만 후보만으로도 대단하죠. 이선균과 조여정, 박 사장 부부 역할. 순진함과 위선의 경계선 연기가 인상적이었죠.
선을 넘지 말아요라는 대사. 그게 아이러니한 게 정작 본인들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위선을 완벽하게 표현한 거네요. 최우식과 박소담, 남매 기우와 기정. 똑똑하지만 기회가 없는 청년들을 대변하는 캐릭터였죠. 위조와 사기를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연기가 압권이었어요. 이정은 배우, 충숙 역할, 벙커의 비밀을 지키는 아내. 계단 전투 씬에서의 연기가 정말 대단했죠. 배우 전원의 완벽한 호흡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4부 기생충 제작 비하인드. 파트 1 감독이 직접 그린 스토리보드. 이제 제작 비하인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봉준호 감독은 전체 장면의 90% 이상을 사전에 스케치했어요. 직접 그림으로요? 직접 그리셨어요. 제작 노트를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림 실력도 좋으시나 봐요. 전문화가 수준은 아니지만 영화의 구도와 동선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배우들에게 정확한 연기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배우들이 현장에 오면 이 장면에서 당신은 여기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정확히 알려줄 수 있죠. 아, 헷갈릴 일이 없겠네요. 맞아요. 영화는 그림으로 시작된다는 봉준호 감독의 철학이에요. 파트 2 세트장 제작의 비밀. 기생충에 나오는 박 사장 집, 실제 건축한 세트라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유명하잖아요. 3개월간의 건축 기간이 걸렸어요. 계단만 수십 개를 설계했대요. 계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상승과 하강, 계급의 상징이죠. 비 내리는 장면을 위한 특수 장치도 만들었어요. 그 폭우 장면이요? 실제로 물을 수십 톤 퍼부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세트에 설치했어요. 진짜 비처럼 보였어요. 그만큼 공을 들인 거죠. 파트 3 윤리적 제작 환경.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뭔데요? 스텝과 엑스트라까지 고용법규를 준수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국 영화계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표준 계약서를 쓴 겁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어요. 왜 이게 중요해요?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말했대요. 영화의 주제를 제작 과정에서도 실천했다. 아, 계급 문제를 다루는 영화니까. 정확합니다. 제작 과정에서도 노동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정말 멋있네요. 파트 4 음악과 사운드 디자인. 정재일 음악 감독의 음악도 빼놓을 수 없죠. 그 섬뜩한 음악. 반복되는 테마 음악이 영화 내내 긴장감을 유지시켜줬어요. 특히 지하로 내려갈 때. 맞아요. 빗소리, 발소리 등 사운드의 상징성도 대단했죠. 소리만으로도 긴장되더라고요. 5부 기생충이 남긴 것. 파트 1 한국 영화계의 변화. 기생충 이후 한국 영화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청 달라졌어요. 오스카상 수상 이후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어요. 넷플릭스도요? 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들이 한국 콘텐츠 투자를 대폭 확대했죠. 오징어 게임도 그래서 나온 거구나. 봉준호 이후 세대 감독들의 등장도 눈에 띕니다. 어떤 감독들이요? 박찬욱 감독, 윤종빈 감독, 나홍진 감독 같은 분들이 더 주목받게 됐죠. 한국 영화의 저력을 세계가 인정한 거네요. 파트 2 사회적 반향. 계급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도 대단했어요. 어느 나라나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반지하라는 한국적 공간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외국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데 이게 계급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이해된 거예요. 영화 속 질문들도 화제가 됐어요. 무슨 질문들이요? 냄새, 선, 계획 같은 키워드들이요. 아, 넘을 수 없는 선, 냄새로 구분되는 계급.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거죠. 파트 3 흥행 기록. 흥행 기록도 놀라워요.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전 세계 총 매출이 2억 5,800만 달러, 약 3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약 135억 원의 제작비로 14배가 넘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외국어 영화 흥행 순위는요? 북미 역대 외국어 영화 흥행 5위를 기록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에요. 에필로그. 자, 오늘 기생충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기생충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바꿨죠. 계급, 양극화, 공간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한국적 정서로 풀어내며 전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봉준호 감독의 치밀한 연출, 배우들의 완벽한 앙상블. 윤리적 제작 환경까지. 기생충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증명한 역사적 작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세계적인 한국 영화를 만드는 박찬욱 감독의 K무비 명작을 만나보겠습니다. 레전드 오브 오스카의 다음 영화 기대해 주세요. 레전드 오브 오스카를 구독, 좋아요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